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임 건의안 제출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말입니다. 참 우습지도 않네요. 참나. 충돌한 배경은요, 추가 경정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것은 11조 7천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10조 원을 더 추가해라. 적어도 6, 7조 원을 더 추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못한다.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 나라 국간이 다 부서진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가 엄포를 놓은 거예요. 해임 건의안 제출하겠다고 말입니다. 가관이 아니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실물 경제가 여기저기서 다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이 시점입니다. 이런 이 시점에 여당 대표가 경제부총리를 해임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진짜 우습지만 거기에 폭발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경제부총리도 좀 웃겨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왜 웃기냐고요? 진작에 그랬어야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실패했다는 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100% 알았습니다. 이게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현장 경기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진짜 수시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현장의 끝단에 있거든. 끝단에.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는요,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비자들이 와서 쉽게 먹고 입고 신고 그리고 꾸미고 하는 데가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가 파는 많은 물건들은 기업에서 생산해서 오든가 아니면 뭐 자가로 생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원료는 가지고 오겠지. 어디선가 해서.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아마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물 경제 깨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물 경제가 이렇게 깨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요, 이거는 책임 반기예요. 그러면 아니면 능력이 없던가, 그것도 아니면 경제를 모르던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수십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주 52시간제가 돼서 법인세가 올라서 세제 혜택이 없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걸 옥죄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다.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수출도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 제가 얼마나 했어요. 모를까요? 제가 봐서는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처럼 차라리 소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소신이 있었으면 우리 경제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소신이 없었어요. 청와대에 눌려서, 여당에 눌려서,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패싱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수시로. 정권거래세 인하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하한 게 아니잖아요. 버스 대란 해결, 버스 요금 올릴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도 패싱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부동산 정책 펼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거 있었습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만 있지 부총리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된 거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할 만큼 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진작에 소신을 가지고 경제를 지켰더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폭발했다고 하니까 저는 아이고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해찬 대표가 여당 대표가 10조에서 좀 줄여서 6조인가요? 6조에서 6조 3천억에서 6조 7천억이네. 이거 정액하라고 요구하니까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안 그래도 11조 7천억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41.2%로 높아진다. 여기에 6조 7조를 더하면 예? 우리 부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간다. 무슨 소리냐? 경제가 올수도 망가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게 문제냐? 이게 이해찬 대표 이야기거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쓸 돈이 없으면요. 나중에 경제는 살릴 묘안이 없어요. 부채 비율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떠난다니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주식시장에서 우리도 어떻게 될런지. 미국이 떨어지면 커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게다가 지금 주격을 이렇게 높인다. 수출이 떨어진다. 이러면 외국인 또 팔아요. 외국인 또 판다니까요. 지금 6거래일 연속 팔았거든요. 6거래일. 그래서 4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이거 유심히 봐야 돼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 심각해질 수 있는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겠다. 진짜 그러죠, 진짜. 지금 와서 이런 쇼하지 마시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경제 살리기에. 특히 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11조 7천억 이 돈이 어떻게 써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세요. 돈 퍼주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방역이 1번입니다. 1번. 방역을 하기 위한 모든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경은 거기다 써야 돼요. 그리고 일부는 온라인 쿠폰이나 지금 소비를 살려야 되니까 온라인 쿠폰이나 이렇게 지급해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책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괜히 폭발했다는 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둥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니까요. 직접 이 위기를 스스로 건너시라니까요. 책임져야죠. 책임.